안녕하세요. 날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좀 잘 안 했었는데, 원래 이제 일 안 하는 시간에 유튜브를 좀 만들고 편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 관리를 좀 하려고 쉬는 날 이제 헬스장에 좀 다녔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소홀해진 그런 게 있기도 했고, 뭐, 아무튼 지내긴 잘 지냈어요.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구슬언니, 간호사 구슬언니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가 많이 된 간호사법 관련된 영상을 좀 봤었는데, 간호사의 업무가 이 정도까지 있다, 뭐 이런 예시를 드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호주의 간호사 업무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좀 이야기해보면 이해하기도 쉽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간호사로 일하는 근황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지금 호주에서 간호사 2년 차로 일을 하고 있고, 투석실하고 비뇨기과, 부인과 관련된 그런 워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구슬 언니님의 영상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투석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간식 같은 걸 드리는데, 이제 달걀하고 계란을 드리는데, 그걸 뭐 이제 환자의 취향에 맞춰서 뭐 계란을 까달라, 뭐 노른자만 다 달라, 뭐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요구까지 간호사가 다 들어주는 걸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호주나 저희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식을 주는 업무는 다 이제 키친에서 스타프가 옵니다. 그래서 그 키친 스타프가 트롤리를 끌고 다니면서 뭐 밥도 다 오더 받고 밥 주고 이제 하는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커피하고 이제 비스켓 같은 걸 주는 그런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오시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간호사의 고유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환자가 그런 시간이 지나서 입원을 했다던가, 배가 고프다던가, 뭔가 아니면 수술이 잡혀 있다가 금식이 갑자기 뭐 취소가 돼서 밥을 먹어도 된다던가 할 때, 이제 간호사들이 키친에 전화해서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커피나 간단한 티 같은 거는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이걸 다 간호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가 만약에 바쁘고 다른 일들이 할 게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간호사의 고유 업무는 아니니까. 그리고 환자들도 대부분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처럼 막 이렇게 다 알아주길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호주는.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이, 그런 의료기기들 같은 거를 나를 잡아서 아예 일주일 동안 환자를 옮기고 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IV 폴이나 머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닦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클린 해주시는 분들이 닦진 않고, 물품을 이제 그때그때 닦는데, 대부분 이제 환자가 퇴원해서 그 방을 정리해야 될 때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이 환자가 IV 인퓨전이 필요 없을 때 그런 머신을 가지고 나와서 클리넬 와이프로 다 이렇게 닦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지 하는 방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 퇴원하고 나서는 뭐 이름표 정리나 뭐 이 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서랍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그 키는 간호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뭐 치워주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클리닝 하는 스타프를 따로 불러서 이제 그분들이 청소를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 환자의 감염 정도에 맞춰서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 관여하진 않고,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전화해서 그 청소를 주문할 때, 이 사람은 뭐 블루 클린이 필요하다, 뭐 레드 클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를 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 청소가 되고 나면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은, 침대를 만드는 일은 이제 간호사가 주로 하는데, 그렇다고 뭐 침대를 저희가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비즈니스 아워 시간에는 워드 어시스턴트라고 그 워드에 있는 잔일들을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동에서 병동으로 뭔가 기계로 옮겨야 되거나, 뭐 침대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꼭 100% 침대를 다 이제 간호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아침에 샤워를 시키고 침대볼을 다시 갈아주는 거를 이제
뭔가 위생상으로 좀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침대 만드는 거는 많이들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 틀니 세척하는 거가 이제 간호사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호주에서는 그런 위생적인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간호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해달라고 해서 꼭 다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이제 저지먼트를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환자가 틀니를 스스로 세척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환자다. 항상 침대에 앉아있고 이렇게 뭔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동을 하다가 낙상할 위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가 되면은 간호사들이 그런 거를 닦아주고 그 틀니 보관하는 뭐 함이나 이런 거에 통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하이진에 관련된 부분은 간호사가 그걸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들이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저희 이제 호주 업무에서는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사실 간호사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틀니 좀 닦아줘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줘야 되는 뭐 IV 인퓨전이 있고 뭐 약들이 이렇게 밀려있고 할 일이 많다, 오늘 병동이 바쁘다 이러면 설명해주고 나중에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한가한 시간이 오전에는 11시 이후에 조금 한가하고 오후 시프트에는 한 3시쯤에 좀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이따가 이 일 끝나고 11시쯤 와서 내가 너 그런 거 하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호사 개인의 역량이지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가 불평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판단해서 나중에 하기로 했었고 바빠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호주는 꼭 누가 지시하고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가 호주는 잘 분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자 옆에 있는 거는 간호사기 때문에 잘잘한 일들이 생기면 그게 다 결국에는 간호사 일이 돼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자가 이제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런지 계속 우버를 시키는 거예요. 우버 이츠를 시켜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어서 누가 뭐 들고 오기도 못하고 뭐 이렇게 방문자도 못 받고 이러니까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를 간호사가 했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업무에 쓰여 있진 않지만 이렇게 뭔가 일이 생기면은 결국엔 그게 이제 간호사의 업무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누가 해야 되냐, 뭐 사람을 불러야 되냐, 아니면 뭐 이제 어시스턴트를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좀 흐지부지해졌는데, 아무튼 간호사가 항상 그 환자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뭐 업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살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면은 간호사들이 뭐 놀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환자한테 더 좋은 어떤 게 더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맞은 치료나 이런 진료,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간호법이 따로 떨어져서 간호사의 고유 업무들을 좀 이제 명확하게 구별하는 행위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저는 고질적으로 그 한국의 조직 문화에 있다고 보는데,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법 안에서도 의사가 지시하는, 뭐 의사를 보조하는 이런 식으로 나의 업무나 역할이 아니라 뭔가 이런 관계를 정의하는, 상하 관계를 나열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누군가 업무가 바빠지고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지시를 내렸을 때, 뭐 A라는 의사가 갑자기 B라는 간호사한테 B씨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을 때 노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점점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주에서는 그런 식의 지시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누군가 그런 지시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왜 우리가 해야 돼? 그건 네 일인데?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수술이나 이런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거는 의사의 몫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쁘다 보면은 수술 직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죠. 삐삐를 보내서 이런 환자가 이런 수술 앞두고 컨센트 받아야 된다, 동의서 받아야 된다 알려주는데 환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 이제 정보를 못 받았으니까 의사로부터. 그러면은 사실 설명해 줄 수도 있죠. 간호사가 이제 제너럴하게 뭐 정보 정도는 줄 수 있지만 호주에선 대부분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고 의사가 와서 설명해 줄 거다. 널 수술할 사람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던지 거다. 왜냐면 두 가지의 다른 정보를 줘서 너가 이렇게 헷갈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왜 항상 의사한테는 안 물어보고 어머니 괜찮다고 하고 있다가 간호사를 보면 그런 질문들이 생각이 나나 봐요. 꼭 간호사한테 물어보더라고. 한국 간호사들은 뭐 피검사한 결과라든지 뭐 수술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는 그런 건 절대 이제 간호사가 하지 않고 한국 간호사법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의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권위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고 간호조무사님들의 약간 그런 이의는 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굳이 그분들의 학력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뭐 최소한 고졸 이상이라고 하는 뭔가 약간 하한선을 좀 두는 거는 괜찮은데 왜 굳이 상한선을 둬서 우리는 간호대를 졸업했고 너네는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뭔가 권위를 만드는 듯한 느낌을 아마 조무사님들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루속히 간호법이 제정이 돼서 한국에 계신 능력 있는 간호사분들이 좀 이렇게 정말 사람다운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누가 이렇게 하라더라 라는 지시만으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일들은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뭐 전 세계 어디나 간호사는 부족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잉!